인생이 부조리란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해탈의 경지가 아니라 커피숍에 앉아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는 진부이거나 독일의 극강한 폭격파인 스트루카가 당신을 깔아뭉개는 공포였다는 거예요. 까뮤에게 인생의 부조리는 진리이므로 그가 고백해야 될 신조가 됐다. 그 부조리로부터 탈출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되고 그 한거란 우주적인 무관심과 역사적인 불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정한 가치를 주장하는 시위다. 이 한거에 대한 표시로 나치스가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레지스탕스에 가입하여 가장 중요한 지하 조직 신문인 껌밭을 편집하였다. 까뮤의 삶에서 부조리만큼 중요한 개념이 이 피델리티예요.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민주적이며 사회적인 가치에 충성하고 이것을 위해 투쟁하는 동료들을 배신하지 않고 그들 위해 목숨을 바칠 수가 있다. 위험 감수만이 부조리한 우주와 세계에 항거하며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현대 20세기 초에 까뮤가 이제 자살에 관한 자살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 거기에 의미를 나름대로 찾는 그 시도를 한 거죠. 이 자살을 한 600년 전에 7페이지부터 단테는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자살한 자들의 숲에 끔찍한 숲이고 끔찍한 하피들이 등장해요. 단테는 나누스의 도움으로 강을 건너 강둑에 오르니 상상할 수도 없는 광대하고 정교하고 빽빽한 자살한 자들의 숲이 등장합니다. 7화는 이 두 번째 그룹인데 여기에 모든 것이 이게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일행과 사행과 칠행에 전부 부정조사인 non을 사용해서 뭐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것이 부정되는 장소예요. 그 가지에는 하피들이 있는데 하피는 노파의 얼굴한 거대한 새예요. 아이네아스와 그의 동료 스트로파데스 그 동료들이 스트로파데스 섬에 왔을 때 먹잇감 자신들이 남겨두는 먹이를 막 먹어치우고 있은 그런 하피들을 발견했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괴의 의지를 상징하고 사방에서 슬픈 노래가 들리고 아무도 볼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 어찌할 줄 몰라. 이게 숲에 들어가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단테한테 베르길리우스가 너 지금 어찌할 줄 스말이 있다 하구나. 이 어리둥절한 거를 깨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나무의 가지를 꺾어봐라 이렇게. 그래서 나무의 가지를 꺾는 행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등장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자살한 자들이 어떻게 형벌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들은 마른 가지에 매달려 있고, 여기 보세요. 마른 가지에 매달려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마른 가지에 매달려 있다. 이 말은 뭐냐? 매달려 있다라는 거는 마치 자살한 사람들이 목매다 죽거든요. 목매다라 죽는 사람처럼 매달려 있다. 이게 메타포가 아주 유사해요. 마른 가지에 매달려 있고 단테가 아직 손을 몸으로 가져가지 않았는데 나무에서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겁을 주며 다가옵니다. 여기까지. 여기 이제 자살한 자들의 숲에 관한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일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수스가 아직 다른 깡뚝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행 보세요. Quando noi ci mettemmo per una bosco. 여기는 셀바가 아니라 보스코라 해서 보스코. 보스코가 숲이에요. 숲 안으로 보세요. 우리의 몸을 맸다. 놓지 않았을 때, 들어가지 않았을 때 거기에는 아직 뭐가 있었어요? 길의 흔적이
에라 스냐토, 스냐토는 시글룸, 흔적, 기호, 표시가 없었다. 그래.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지. 빽빽한 시커먼 나무만 있는 무시무시한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 4행, 5행, 6행이 7행까지 전부 논으로 들어갑니다. 뭐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푸른 잎이 없고, 푸른 잎이 없다는 것이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포스코, 검은 잎판이 있었다. 어떤 가지도 바르거나 부드럽지 않고 매듭져 있거나 엉켜 있었다. 거기에는 열매도 없었고 오직 독이 든 가시만 있었다. 그래서 뽐이란 말이죠. 열매. 뽐이라는 건 이제 현대 이탈리아어로는 이게 사과, 아담스 애플 있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등장하는 선악과 사악권하고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이 메타포가 있어요. 이 나무 있죠. 최초의 나무에 타락의 그 힌트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 체치나와 또르네토 사이에 개간단 땅을 배회하는 사나운 짐승들도 그렇게 거칠고 깊은 숲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쳐 버렸대요. 아무도 짐승조차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 지역이 뭐냐면 투스카니 지역에 있는 마렘마라는 야생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검은 숲으로 거의 야생 지역으로 마른 시커먼 나무들만 있는 장소다. 기비 그곳에서는 브루테 아르비에 더러운 하피들이 로르니르파노 거기에 뭘? 둥지를 튼 장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피는 거기 있는 것처럼 인간과 새의 하이브리드다. 경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미노타우로스도 그랬고 켄타우로스도 그렇고 그들은 미래에 다가올 시련을 예언하면서 스트로파데스로부터 트로인들을 쫓아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얘기는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 제3권에 등장합니다. 3권에 보면 거기 아이네아스가 자기 동료들과 섬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트로인들이 음식을 막 먹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하피 중에. 하피 중에 여러 하피 중에 한 명이 첼라이노라는 하피가 있는데 첼라이노가 아이네스한테 예언을 합니다. 너 고향으로 못 돌아간다. 그 예언을 하는 것이 제 3권에 등장하는데 그걸 그대로 여기서 다시 말한 것 같아요. 시련을 슬프게 예언하면서 쫓아냈다. 그들의 날개는 넓고 목과 얼굴은 인간이며 다리엔 발톱이 있고 그들의 엄청난 배는 깃털이 나 있고 이상한 나무 위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 15행 판노 라멘티 슬픈 노래를 인수알리 알베리 나무 스트라니 이상한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16행 보겠습니다. 나의 친절한 스승은 그때 나에게 말했다. 내가 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알아야 돼. 사피 너는 알아. 프리마 캐피우 엔트레 네가 들어가기 전에 사피 알아야 된다.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제넬 세콘도 지오르네 두 번째 링 고리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19행 너는 끔찍한 모래에 도달할 때까지 끔찍한 모래는 뭐예요? 신에 대한 폭력 블레스피미를 하는 다음 행에 가기까지는 너는 이 끔찍한 숲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심해서 보아라. 빼로 리구아르다 벤 잘 보아라.
너는 나의 진실한 모든 말을 빼앗을, 너무 충격적이라서 미오 세르모네, 나의 설교, 나의 말을 모두 빼앗을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베르길리우스가 이미 이거는 아이네아스한테 말한 거거든요. 아이네아스에 이미 말한 것들이 있는데 너 기억해봐. 내가 이미 아이네아스에 말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을 언급한 것 같아. 근데 실제로 20행 보세요. 이오 산티아, 내가 들었습니다. 돈예 빠르테, 사방에서 뜨라르고라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시커먼 나무밖에 없는데 울음소리가 막 울리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소리들의 근원을 알 수가 없었다. 소리는 나는데 어디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보세요. 페르키오 뚜또 스마리또. 스마리또 이렇게 했죠? 길을 잃어서 어리둥절하여 말레스타이,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래요. 단테는 이런 단어 하나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허투루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인페르노 1행부터 3행에 등장, 2행에 등장하는 그 다 1행, 3행에 등장하는 스마리따를 그대로 여기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보스코라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셀과 숲으로 들어가서 갈 길을 헤맸다. 너무 끔찍한 장소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 장소는 뭐라 그랬어요? 지름길이 숨겨진 장소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자기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